아서 밀러는 마럴린 멀로와의 결혼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 육체와 지성의 세기적 결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활동으로 미국 국회의 조사를 받고 있던 밀러가 멀로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입을 모았죠. 아서 밀러의 대표작인 세일즈맨의 죽음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죠. 텍스트 그대로 보자면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주인공 윌리와 그 가족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60세가 넘은 세일즈맨인 윌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자신이 더 이상 판매직에 맞지 않다는 점을 친분이 있었던 전 사장의 아들인 현재의 사장을 찾아가 읍소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냉정하게 윌리를 해고 조치합니다. 윌리에게는 부인과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잘 나가던 미식 축구 선수였던 비프는 수학 시험에 낙제하게 되면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윌리를 찾아가 자신의 수학 선생님을 만나 현재 사정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출장지인 보스턴의 호텔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비프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리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끝없는 도벽으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합니다. 둘째 해피는 멀쩡한 허우대로 수많은 여자들을 전전하는 향락적인 생활을 영위하죠. 오히려 어린 시절 늘 사내답지 못하다고 괄시했던 이웃집 버나드는 재판관이 되어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윌리는 깊은 자괴감에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며 과거라는 기억 속으로 자꾸만 몰입하게 되죠. 결국 괴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은 과거라는 레트로토피아에 몰입하여 현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분열증적인 인물의 삶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만이 절대적이라는 현대적 기준에서 볼 때 윌리의 실직은 곧 가부장적 지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내던져지죠. 카프카의 변신이 오버랩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번갈아 나오면서 윌리의 심리를 묘사합니다. 특히 17살의 정글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내어 성공한 벤 삼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벤 삼촌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죠. 자연을 정복하고 재산을 얻는 행위가 삶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늘 과장해서 말하죠. 윌리는 그런 벤을 동경하고 두 자식에게도 남자는 허우대만 멀쩡하면 성공을 한다는 다소 구시대적인 사고로 자식들을 방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작가는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알티셰가 이데올로기의 종착지는 주체다 라고 하였듯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윌리의 무의식 속에서 끝없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망보험금 2만 달러로 가족들이 한미천을 잡으며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는 꿈을 꾸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윌리가 죽기 전 린다는 망나니 아들 비프와 해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Go on, Charlie. I want to just for a minute. I never had a chance to say goodbye. Forgive me, Willie. I can't cry.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can't cry. It just seems to me that you're away on another trip. I keep expecting you. 세일즈맨의 죽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회적 계급과 돈이라는 욕망의 지불수단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소비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린다의 말처럼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